KCC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127.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2.1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공시사항으로서 KCC 김천공장 증설에 올 1,000억 투자한다. 서울경제 5월 24일자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라스울 생산 능력을 연 14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KCC 회사채 완판됐다. 부동산 건자재 업체입니다만은 관련 기업 회사채 시장 등판, 이런 보도가 또 한국경제 5월 22일자 뉴스도 나왔고요. 1600억 모집에 5350억이나 몰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KCC 글로벌 무대에서 유무기 소재 기술력 선보여. 파이낸셜 뉴스 5월 14일자 보도고 세라믹 기판 등 첨단 소재 개발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기업의 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비유동자산에 종속기업 투자가 지금 한 거의 1조 6천억 투자가 돼 있고, 유형자산이 1조 6천억이고, 부동산 투자액이 6,557억 원이나 됩니다. 2021년 말보다 3개월 만에 616억 원을 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놓은 땅값이나 뭐 건물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추가로 부동산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증설하고도 뭐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뭐 제조업도 부동산 투자는 하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윳돈을 부동산 투자에 한다면 몰라도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되겠죠.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시작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의 스루프 실전 분석은 제약이론의 표준적 예제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손익으로서요, 매출은 6,900 거의 9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18.1%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스루프 관점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건데, 원가회계상으로는 뭐 크게 영업이익이 재고이익이 추가되지 않는 바람에 않기 때문에 좀 이익은 기대만큼은 안 나왔을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20.4%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를 좀 줄였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51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2.9%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분기가 결산이 됐는데, 스루프스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952억 원으로서 12.9%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8.1% 증가해서 5.2%가 낮게 이 매출 재료비가 증가했죠. 요거는 요런 차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일단 이렇게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22.3%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1.9%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4.8%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상승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495억 원으로서 127.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재고가 크게 증가 안 했어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생산성과 스루풋 생산성, 그 TOE 생산성의 어떤 비교치를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생산성을 따질 때는 이제 그 TOE 생산성이 가장 그 경영 성과를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지표다 하는 점을 또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7억 원 증가했습니다. 크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전체 재고는 1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재고 흐름 양식이 있는데 향후 그 상장 기업들은 이런 양식에 의해서 어떤 그 원재료 예를 들면은 원재료의 입고 금액, 출고 금액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될 거다. 또한 어떤 타겟형 대체 금액도 알려줘야 될 거다. 이 표에 의해서 그렇게 공시가 돼야 아마 신뢰성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그 약간 그 증가했습니다만은 이 재고가 그 감소했을 때는 원가 회계 그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감소한 만큼 재고에 배부된 가공비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B를 더한 금액이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게 13.8% 증가했습니다. B의 표현이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표현됐다는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용은 14.8%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22.1% 증가했고 비율로는 가공비율이 2.2%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2.2% 하락했으므로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데이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아마 하락했을 것이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하고 차이하고도 동일한 금액이고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1번이 그 WCAI고 그 다음에 2번이 그 회사가 제시한 겁니다. 이게 이 1번이 그 비성분에 그대로 와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703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9588이 됐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되겠죠. 적게 나오면은 그 매출원가가 적게 나오게 되면은 매출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도 이익이 더 좀 증가하는 것으로 원가 회계는 아마 결산이 된 거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QP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결국 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액인데 요것이 그 BWCA에게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갭2로 남습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가 추적을 할 수 다행히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미착품의 증감액입니다. 따라서 KCC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죄송합니다.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WCAI도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을 뺀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제가 그 분석을 하면서 첫 사례로 발견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차이액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그 83억 원이 나왔던 것은 요거는 이제 뭔가 그 재고자산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67억 원이 나갔는데 어, 재고가 67억 원만 증가해야 되는데 150억 원이 증가했다 이게요. 그래서 83억 원이 어디 재고가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가 나오면은 어떤 그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해 가지고 재고 자산을 인수했다든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설명도 분기 보고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좀 또 좀 문제가 되겠네요. 운영 비용에서 중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1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2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 일자리를 그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이 한 6,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KCC라는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보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중에서도 조금 중상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니까 건자재 메이커가 다 이런 건지 그런 기분도 들어갑니다만은, 아까 그 그라스울 증설 공장, 김천의 뭐 공장 증설하는데, 이 그라스울 저도 그 뭔지 보온 단열재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그거 잘못 그 건드리면은 아주 따갑습니다. 그 따가워가지고 잘 그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보온재 이런 경험이 구경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 임금 인상률이 1.4% 정도 그 상승이 됐는데, 어쨌든 그 TOE 생산성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려졌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운반비가 좀 줄어들었고 대신 전력하고 연료비가 45.5%가 증가했습니다. 그 전기료 인상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그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기료 인상, 가정만이 아니고 전기료 인상이 다 현재 그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게 그 그때 그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인 그 이유로 해가지고 밀리고 하다가 갑자기 그 올리니까 그 데미지를 기업들이나 국민들 전체가 데미지를 먹고 있는 거죠. 이 참 조삼모사 같은 그런 거를 자기네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잘 그 무시하고 넘어가 가지고 그 이 뜨거운 감자를 그 던져버린 거죠. 그 차기 정권한테. 뭐 정치적인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뭐 그렇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속이 좁아 터진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거의 어떻게 우연인지도 모르지만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해 봤는데, 그리고 스루픈율은 1.94 프로 상승했습니다. TOE 생산성 7%가 그 상승했고요. 아까 그 이 인건비가 1.4% 정도 했죠. 그 인상이 된 게, 그 임금 인상률은 TOC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조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7%의 그 생산성을 향상했는데 임금을 1.4%뿐이 그 인상을 안 시켜줬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을 좀 잘 이끌어서 연말까지 좀 또 이익을 만약에 낼 수 있다 그런다면은 또 생산성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연말 보너스라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KCC한테 좀 요구하고 싶네요. 왜냐? 인플레가 더 많이 돼가지고 저 정도 올라가지고는 실질 소득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1%가 증가했어요. 36.5%. 이익이 나면서도 뭔가 돈이 부족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채 발행 등등으로 해서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0.6%로서 그 퍼센테이지로 0.4% 그저 반올림 한 개 되겠습니다. 그 상승했습니다. 투자 자본 이익률이 그 또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얘기를 그 논리적으로 좀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무변동과 수르풋율 상승을 역방향으로 간주한다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증이 가능한 것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 평균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한번 그 원인 가정을 또 세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서도 변동이 없냐, 이것을 봐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수량으로 해서는 내려갔는지 그거는 뭐 수량으로는 진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그 재고 흐름으로 이 공시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추가로 그런 그 증거를 좀 내야 될 거고,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도 좀 WCAA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 무죄 입증의 증거 자료로 그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가중 평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전체 단순 평균을 해보면은 14.1%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을 추론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인상이 됐다 하는데, 이 원재료 가격에 여기 톨루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페인트에 들어가는 건데, 솔벤트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겠죠. 하는데, 선박용 도료의 그 원재료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징크 더스트라고 해서 아연말이 비싸게 들어가는 이 원료인데, 이런 거는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 이게 단순 평균입니다. 14.1%인데 제조 원가 비율이 53.4%니까 7.5%의 가격 인하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1%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는 그 가격 인하율이 6.5% 압박을 받는데, 거꾸로 회사는 3% 평균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국내 그 소비자나 이 B2B 거래로서 그 수요자들한테 비싸게 파넘겼다. 그것보다도 제품에 대해서 내수 수출 가격들을 다 그 구분해서 표시를 했거든요. 매출 비중은 모르지만은 내수 가격보다는 그 도료 쪽에서도 수출용은 더 다 비싸게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수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실리콘도 수출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수 장사에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수출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로 돈을 번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그 예측을 해보면은 한 2조 8천억 원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재고가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 만약에 그 월말까지 2%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또한 그 2% 정도 매출 노력을 더 좀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2% 정도 재고가 감소한다고 보면은 판매도 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2조 8천억으로 끝낸다면은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438억 원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원가 세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슬프스로 예측해 보는 것은 2조 7,950억 원 정도면 된다. 그래서 계약을 요걸 그냥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이 조선 선박회사의 페인트 납품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톤당 가격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은 275만 원에 팔아도 15만 2천 원 남는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고 회전율을 실적보다도 6.6%더 좀 노력을 하자. 그래서 9회전까지만 한다 그런다면은 매출이 2조 9천억까지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2,562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기준보다는 싼 가격으로 해도 충분히 돈 벌 길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명드린 것을 4분면 매트릭스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재고의 증가가 됐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원가 회계상으로는 판매예가가 높게 나오는데 스루프상으로는 판매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측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해 가지고 1분기 실적의 단순 4배 정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스루프 세계에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역할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21만 4천 원으로서 크게 변동은 없으나 9,500원 상승했어요.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32%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적용되는 그런 주식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들, 또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또 원하는 어떤 투자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개방 된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모든 어떤 걸 하더라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를 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이상 주주명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이 13.1% 작지 않게 들어와 있는데, 네이버 증권 정보에는 맥쿼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KCC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해서 예측까지 해 봤습니다.